한 번 어긋나면 평생 멀어질까 두려운 요즘 엄마를 위한 관계 수업. 이토록 다정한 사춘기 상담소. 이정아 지음. 낭독 공설아. 출판 현대지성. 프롤로그.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12년간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어머니들을 가까이서 보았고 교육학과 박사학위를 따고 난 뒤에는 부모 상담을 하면서 더 밀접하게 어머니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내심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어머니들의 사례를 통해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자료를 쌓아왔고 공부를 통해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을 흡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또 다른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말을 잘 듣던 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면서는 그동안 제가 갈고 닦아왔던 지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사춘기라는 깊고 너른 강 앞에서는 그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교육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처음 겪는 아이의 사춘기 앞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은 생경한 느낌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육아가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것 같은 아이의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꼈던 막막함과 실망감은 대부분의 사춘기 어머니들이 겪는 감정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놓고 세상의 많은 사춘기 어머니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사춘기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다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의 외로움을 토닥여주고 누구나 그렇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의도에서 집필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이를 잘 교육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몰라 방황하고 자책하고 해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모의 교육 방법이나 올바른 상호작용만을 위한 대화법을 제시하기보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발달 이론을 속속들이 알고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팁을 알아도 실생활에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즉, 어머니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 있어야 아이 마음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겹습니다. 모두가 부모라는 역할은 처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친구에게도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충과 상처를 이 책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흔들리며 부모로서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이 끝날 때쯤이면 성장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춘기 아이와의 마찰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 엄마로서 자존감도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올바른 대화를 통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이와의 관계에 마중물을 내다보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인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보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감정의 파도가 아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지와 사랑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도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이의 친구이자 멘토이자 스승이 되는 부모, 당신을 응원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책을 읽고 양육으로 인해 다친 마음에 약을 바르듯 치유되어 아이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회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정아. (1장) 지금껏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사춘기의 감정.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저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들이 제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고 저는 어른이니까 제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더니 격하게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아들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바이올린을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게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물음이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어떤 엄마보다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했기에 어릴 때부터 학습을 강요하기보다 여행과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공부한 대로 아들을 키워왔는데 이런 행동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아까는 왜 그런 거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고 했습니다. 깡깡대는 바이올린 소리가 자기 성격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 싫다고 말했습니다. 공대 출신인 아빠와 교육학을 전공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제가 배우라고 하니까 내색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인생이 풍요롭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상의 끝에 바이올린보다 낮고 둔감한 소리를 내는 첼로로 악기를 바꿔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첼로를 배우며 아들은 빠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짜증이 났는데 첼로를 연주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첼로로 할머니의 칠순 때 가족들 앞에서 연주를 뽐내기도 했고 오케스트라 단원에 합격해 무대에 서보는 귀한 경험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사춘기가 왔다는 증거. 요즘은 빠르면 4학년 때부터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엄마가 하는 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아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이때 무척 당황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존중하며 키웠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화를 내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저도 평소 아들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아들 착하지,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듣지 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제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품 안의 자식인 아이를 어리게 보지만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훌쩍 성장해 변하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시기, 바로 그 무섭다는 사춘기님이 온 때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아이 눈에서 찌릿찌릿 스파클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참지 못하고 어디서 엄마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너무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다.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아이를 나무라게 됩니다. 아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봐 두렵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아이로 크는 것은 아닌지, 혹여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진솔하게 말하면 지금껏 힘들게 키워준 엄마 자신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가 훈계하듯이 말하면 화내면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방문을 잠가버리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에 엄마와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이맘때쯤입니다. 엄마는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통제되지 않으니 저놈이 쟤가 왜 저래?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엄마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말 잘 들었던 아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매번 올바른 육아 방법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내맘 같지 않은 아이를 이해하기도 힘들지요. 꼭 잘못된 성적표를 받는 느낌입니다. 이때 엄마는 대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대학에 가고 큰 말썽을 부리지 않고 살아온 엄마일수록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래?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요. 어디서 감히? 대신 필요한 태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부모의 말에 토를 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가치관 아래 어렸을 때부터 어른 말에는 대꾸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서양에서 아이들이 식사할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교육받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격해지면 예의가 없으며 심지어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고대부터 시작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 박사는 생각의 지도에서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 사회 구조, 철학 사상, 교육 제도로 인해 사고방식과 지각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양은 좀 더 종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부분보다는 전체의 주의를 기울여 튀지 않으려고 하고 대세에 따르려고 합니다. 사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반면 서양은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논리나 규칙을 중시하죠. 때문에 동양에 비해 개인의 생각이 중시되고 나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을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것으로 보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아이를 나무랄 일도 아이와 다툴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의 달라진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짜증을 내고 엄마를 향해 날카로운 감정의 화살을 쏘는 아이를 보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합니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성적표로 보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엄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아이들의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배울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요.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화가 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화를 냈던 나는 마치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화를 내고 나면 마음속에 폭풍이 지나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표현은 정확합니다. 화는 그저 폭풍처럼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엄마들 역시 감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에 아이가 화를 내면 당장 치워야 할 나쁜 것, 좋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의 종류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은 좋은 감정이고 노여움과 슬픔은 나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자체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화라는 감정도 그저 인간이 살면서 발생하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죠. 오히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에 가깝습니다. 먹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우산을 준비하거나 장화를 신듯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슬며시 화가 나려고 하면 폭발하지 않도록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화는 유아들에게도 흔히 생기는 감정입니다. 다만 유아기 아이들은 자신에게 먹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도 유아기 아이와 비슷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인생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에 어떤 감정을 따라야 하는지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아이는 대개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리는 감정을 따르게 되는데 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때문에 사춘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자주, 훨씬 폭발적으로 화를 표출합니다.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는 사춘기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춘기 아이는 대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화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시콜콜 캐묻지 말자. 사춘기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단 아이에게 분노가 찾아왔음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도록 합니다. 저를 찾아와 상담했던 어느 어머니는 아이가 계속 화를 내는데 왜 그러는지 물어봐도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이에게 확인해 보니 아이 속은 더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옆에서 채근까지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죠. 엄마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낼 때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권위적으로 한 행동에 불만이 가득 쌓였기 때문일 수도, 부모에게 말하기 싫은 학교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죠. 아이는 시시콜콜 전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경험, 엄마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경험 등이 있으면 아이는 말해봐야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그저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엄마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주자.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별일도 아닌데 아이가 화를 심하게 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과 달리 사춘기 아이들은 사회나 친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엄마의 말을 앞세우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감정을 이해해주면 아이의 화는 차츰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이의 사춘기에는 이성보다 감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저의 경우 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편을 가르는 친구를 보면 속상하다고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학생이 아닌데 선생님도 그 아이를 칭찬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를 따른다는 것이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다른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선생님 앞에서 착한 척을 하는 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씩씩거리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네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화를 내? 근데 너한테 피해 준 거 있어? 그래도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간히 추임새를 넣으며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저와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을 꺼내도 언제나 부모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위주로 대화가 흘러가니 아이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하는 말에 공감하기 어렵더라도 아이의 기분과 감정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랑 말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건 재미없어 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를테면 자기는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엄마는 사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사과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강요하듯 권하고 양도 너무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과가 몸에 좋으니 아이에게 건넸겠지만 아이가 바라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예전에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엄마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답답해하지요. 이 경우 안타깝게도 대화가 지속될수록 사춘기 아이의 입은 점점 닫혀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와 소통이 안 된다면 아이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주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할 때 흥미가 없고 심지어 공부에 방해만 되는 주제라고 생각할지라도 성심을 다해 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낼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인정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독이다. 아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야 하는 사춘기의 엄마들은 매일이 살얼음판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엄마의 잔소리까지 더해지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공부, 성적, 용돈 등에 대한 엄마의 생각을 아이에게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입을 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해도 참아야 합니다.
평소 아이가 방에서 나오면 관심 있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의 시선이 아이에게만 꽂히면 아이는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믿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힘드니 엄마가 그 마음을 다 알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등의 말로 짤막하게만 표현해 주세요. 사춘기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는 엄마한테서 점점 멀어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게 아님을 알려주자.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은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님을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화를 냈다고 원래 화를 잘 내는 나쁜 성격이 아니라 그때 화가 났으니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이들은 감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국가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어른을 보고 모방할 뿐이지요. 아이의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운동을 시키고 좋은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엄마는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에 대해 배워본 적 없기에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분노란 무엇인지부터 분노를 왜 잘 다스려야 하는지, 분노는 왜 생기는지,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인지까지 공부해 아이가 적시적소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엄마가 달래주려 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한 후 엄마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작정 화를 내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놔둘 것이냐,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도록 할 것이냐는 엄마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모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실수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라도 준다면 사이를 영영 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며 인내하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역할은 길잡이가 아닙니다. 부모는 힘들 때 잠깐 들러 편히 쉴 수 있는 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넓고 큰 그늘을 가진 든든한 나무처럼 비바람 치는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나면 아이는 어느덧 나무를 감싸 안을 만큼 크고 멋진 존재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대꾸는 기본, 버릇없이 굴어요. 제 아들은 평소 예의 바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더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핸드폰을 켭니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봐 했더니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너 왜 자꾸 그래?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엄마가 뭘 한다고 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보통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엄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의 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혹여나 문제 행동이 고착화되어 성장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지요. 더욱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버릇없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화가 먼저 났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불끈 밀려 올라오는 듯 했지요. 저는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까보다 더 격양된 목소리로 맨날 잔소리야, 에이, 하고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에이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닌지,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끝까지 일어나라고 해서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갈래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과의 상황은 이미 끝났음에도 하루 종일 아들의 행동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좀 더 좋은 대화로 마무리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아이의 마음을 상상하자. 애석하게도 사춘기가 된 후 이와 같은 일은 종종 반복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항상 말을 잘 듣던 아들이 갑자기 예의가 없어지니 저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까지 들었지요. 잘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도 기어코 곱씹으며 제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고 아들은 몰라,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귀에 거슬리는 말투로 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너 엄마한테 존댓말 하라고 했지? 라고 말하거나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라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끝까지 캐묻기도 했죠. 그런 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마음은 자기도 모를 변화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과 치열히 싸우고 있기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것은 호르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저는 아들에게서 이유를 찾고 왜 그런지 밝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화가 밀려왔습니다.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알 수 없는 짜증을 내고 엄마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성장과 독립이 반복되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에 엄마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은 표면적으로 버릇이 없어진 상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이에게 호르몬의 변화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오는 연령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졌다면 나이가 조금 이르더라도 혹시 사춘기가 온 것은 아닐지 하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유아기에 쌓아놓은 안정감이 사춘기를 좌우한다. 사춘기 아이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내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착각하고 타인의 관심과 주의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사소한 실수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와 같은 자아중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라면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래 자기중심성은 유아기에 타인과 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즉, 부모와 상호작용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면 자아중심성으로 인한 혼란 없이 청소년기를 훨씬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때문에
유아기에 부모와의 신뢰를 충분히 쌓지 못한 경우일수록 사춘기 때 관계의 삐그덕거림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지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의 내면을 살피기보다 현상학적 측면만을 따집니다. 이유 없이 버릇이 없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라고 말하며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에게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돌려주자. 사춘기 아이가 하는 말 중에 부모를 가장 속 터지게 하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닐까요? 이제 방 좀 치워라 라는 말에도 핸드폰 좀 그만해라 라는 말에도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알아서 제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아이의 말에 화가 치밀어 목소리를 높이면 집안은 일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저 역시 아들의 말을 떠올리면 그날의 살얼음판 같았던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엄마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서 하겠다는 아이의 말은 언젠가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간섭을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인 것이죠. 즉,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 녀석이 이제 컸다고 말대꾸하는 거 봐? 네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알아서 한 적 있어? 라고 말하며 아이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80 노인이 60 아들을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언제나 자식이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더 아래에는 아이의 나이가 얼마이든 내가 낳았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서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고 늘 나보다 더 어리고 미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성장하기 마련이고 어른이 되어 하나의 오롯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로 잘 성장시켜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사춘기이고요. 다시 말해 사춘기는 아이가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자기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착하던 아이가 버릇이 없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대화가 해야 한다 위주의 수직적 대화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대화로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준 다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훈을 부모의 조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잔소리와 비난을 통해 배운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부모의 삶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배웠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생에서 부모라는 역할은 누구나 처음 맡아보는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요. 아이가 유아기에는 나름 잘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쌓아온 부모로서의 자존감은 빠르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부모인 우리의 역할도 바뀌어야 함을 기억하세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와 함께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부쩍 성장하듯 부모 역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달라진 아이와의 새로운 만남을 기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하는 아이가 정상이라고요? 어느 날 민결이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친구들과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결이 엄마는 똑똑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니? 민결이는
엄마를 멋쩍은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돌변에 문 닫고 나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결이 엄마는 순간 조금 전까지 거실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 아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아이가 와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한두 번씩 고민해보지 않은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런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지요. 나아가 아이의 인성까지 의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현상만 놓고 판단하는 습관도 멈추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왜 욕을 하는지보다 욕을 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하는 행동 중에 이유 없는 행동이 있을까요? 왜 욕을 할까? 숨겨진 감정 파악하기. 저에게 상담을 온 또 다른 엄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2 아들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여도 엄마 앞에서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애교도 많으며 마음도 여리다고 했지요. 그런데 화나는 일이 생길 때는 마구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며 벽을 치고 엄마한테까지 욕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위층 할 거 없이 다 들리게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 너무 창피한 마음에 그만 조용히 하라고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변했고 아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라며 상상도 못할 언어를 내뱉고 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뛰어내릴까 봐 무서워서 부모에게 욕하고 난폭하게 대하는 걸 참아야 하나요? 라며 사무치게 우는 그녀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마치 남의 일 같지만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의 욕이나 폭력적인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론 감정이 격정적일 때보다 가급적이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과 핵심보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서로 간에 상처만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아이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즉시 바로잡아야겠다는 급한 마음을 먹으면 자칫 더욱 충동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인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어떤 행동이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지 표현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인지시켜 주었다면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한 사실을 미안해하며 달래주세요. 그 후 감정이 정점을 찍어 일정 범위를 넘어하는 행동은 아이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춘기의 감정이 밀려와서 그런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처럼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욕을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현재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심리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 학교,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아이가 욕을 할 때 비난하거나 혼내기보다는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혹은 속상한 일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되고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 혹은 소속감, 또래 집단의 언어. 때로는 SNS에서 보는 비속어나 욕설을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재미있고 웃기다는 이유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만의 또래 집단 속에서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공유하고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또래 집단의 영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쓰는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이들 사이에서 욕설은 하나의 문화이며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느끼는 수단입니다. 일종의 재미이며 장난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욕을 통해 동료의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욕을 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거나 또래 집단에 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욕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욕을 하는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자세가 달라질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는 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다가가는 것보다 욕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땡땡이가 욕하는 걸 들으니 참 놀라고 가슴이 벌렁거렸어. 라고 말해보세요. 여기에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라고 덧붙여 물으면 아이는 순수하게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들끼리는 원래 다 이렇게 말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작은 감정도 예민한 사춘기에 혼자만 욕을 안 하는 것도 왕따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룹과 또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되 듣는 사람의 감정을 확실히 알려주어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점검하기. 한편 또래 관계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적 렌즈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 그동안 감정 표현을 편안하고 솔직하게 하지 못했다면 사춘기에 접어들며 욕으로 억눌린 마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모가 부부싸움을 할 때 욕을 사용해서 그 욕을 한 번 이상 들어본 경험이 있어도 아이는 욕을 기억해서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무의식 중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흔히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모두 미숙한 아이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든 한쪽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을 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도 100% 아이의 문제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부모의 말 습관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세요. 이처럼 다양한 원인 중에서 아이가 욕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 내면에 감추어진 심리적 불편감을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개 부모는 아이의 욕을 처음 들으면 깜짝 놀라고 습관이 될까봐 걱정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욕은 나쁜 말이 아닌 친구들과 하는 일상어일 뿐입니다. 애초에 굳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반된 생각 때문에 대화는 중단되고 갈등은 깊어지기 일쑤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기만 보면 지적하고 나무란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춘기 아이와 대화할 때 방향이나 흐름이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통해 만나본 많은 사춘기 아이들은 그저 집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웃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순간 짜증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괴롭힌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살피고 관찰하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숨이 막힌다고 표현했지요. 아이들은 제발 날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치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사춘기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 표정이 달라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욕을 한다는 문제 상황도 아이의 감정을 어루만져 준다는 대전제에서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가 사회적 상황과 상대를 구분해 가면서 사용한다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하는 가벼운 욕설은 어느 정도 용인하고 넘겨도 무방합니다. 언어 습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워주고 아이 스스로의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들은 흔히 욕을 하는 말투가 계속 굳어져 말끝마다 욕을 사용할까봐 걱정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하는 것은 한때 사춘기에 불과합니다. 엄마가 나무라면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던 어린 시절에 갇혀 아이를 바라보지 마세요. 점점 크면서 자아 정체감이 확고해진 아이의 모습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마와의 대화 방법이 달라지고 대화의 내용과 주제 또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욕하는 아이를 섣부르게 질책하지 말라는 저의 말에 사춘기가 벼슬이냐고 반문하기도 하겠죠. 끊임없이 아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고 그동안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속에서 이해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원치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가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 주세요. 무엇보다 부모의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걸까? 엄마의 감정 다스리기.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들이 남몰래 끙끙 앓는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엄마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이야. 어차피 엄마도 잘 모르잖아. 라는 말은 엄마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습니다. 마치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났을 때 양육자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일컫는 빈둥지 증후군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합니다. 그러다 엄마의 입에서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알아서 한 적 있어? 엄마도 엄마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라는 말이 나오면 대화는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부모들이 가장 미숙한 부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거나 내 말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던가요? 엄마가 사춘기 아이에게 화가 나는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나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난 적도 없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분노는 무엇이고 분노가 왜 생기는지, 분노를 왜 잘 다스려야 하는지,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성격은 급하신 편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드라마나 만화를 보는 것을 싫어하시고 뉴스나 시사 경제 프로그램을 보시고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TV 만화를 보던 우리 형제는 아버지가 늦은 저녁에 들어올 때쯤이면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혹시나 아버지가 우리가 만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무라시지는 않을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불 속에서 서로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떠올리면 그때는 감정을 쉽사리 표현하지 않는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아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성격이 급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끔 제게서 아버지의 성격과 같이 급한 성향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천하태평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성격은 유전적 기질과 환경 두 가지에 의해 형성되는데 부모의 안정적인 태도나 언어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아이의 행동에 언어적 지지를 해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이야기할 때 미처 어른인 자신도 감정이 출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를 찾아온 엄마들은 아이가 예의가 없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버릇 없다고 느낄 때 화가 몹시 난다고 했고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부모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부모야말로 아이의 멋진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도 한번 돌아보고 어릴 적 나의 부모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는지 자세하게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배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미숙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이와 대화하며 감정을 조절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잘 맞이하고 잘 보내주면 그만인 감정. 저를 찾아오는 엄마들의 고민은 사춘기 아이에 대한 것도 많지만 그런 아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자꾸 아이에게 화를 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상해요. 화를 내고 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겠어요. 라면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이유 없이 화내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고 우리 아이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어느새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펑펑 우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명상의 대가이자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의 저자 앤디 퍼디컴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한 뒤에 감정과 함께 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자신에게 들러붙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음으로써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노는 숨겨야 할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오는 감정일 뿐이기에 잘 맞이하고 잘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마치 분노를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고착화시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분노는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천둥 번개일 뿐입니다. 나의 좋지 않은 모습, 나의 나쁜 성향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죄책감을 지니지 않고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직시했을 때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를 훨훨 떠나갈 것입니다. 아이에게 진심을 전달하려면 먼저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화를 내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집안이 화로 가득한 공간이었나요? 편안한 공간이었나요? 지금의 당신은 화가 날 때 그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나요? 물론 기억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분노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알맞게 대처한다면 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2배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분노로 인해 아이에게 하지 못했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실수에 연발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려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각자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행동,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나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에게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를 다스릴 줄 몰라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안정감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을 차근차근 걸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엄마의 분노 마주하기. 언제 분노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나요? 상황을 적어보세요. 예시. 아이가 할 일을 미루고 빈둥거릴 때. 나의 부모님은 화가 날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시.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에게 화가 날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시. 한 번은 참았다가 나중에 폭발한다. 화를 내고 난 후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시. 후회. 견디기 힘든 사춘기? 이제 시선을 바꿔보자. 사춘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질문은 마치 여성의 갱년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갱년기를 두고 누구는 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난 좀 빨리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시기만큼이나 증상도 다양합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람, 잠이 오지 않는 사람, 작은 일에도 화병이 나는 사람 등 제각각 고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마다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때 찾아오지만 늦은 아이는 고등학생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행동 양상도 제각각입니다. 사춘기를 겪었나 싶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아이도 있고 집안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높고 낮은 감정이 나타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왜 저렇게 까칠해? 안 그러더니 아주 이상해졌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저래? 처럼 아이를 볼 때 평소와 다른 생각이 든다면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투며 대화해도 괜찮다.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여전히 엄마는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알아서 앞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귀찮게 막는다고 느낍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지적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싫을 뿐이죠. 또한 말끝마다 자기 탓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엄마와의 대화가 짜증이 납니다.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된다고 느끼지요. 엄마는 이런 아이를 보며 답답합니다. 아이와 다투지 않고 대화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다투며 대화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대화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입을 닫기 시작해 아무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투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버릇없는 아이는 뜯어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아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훈육과 잔소리로 대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 틀에 가두어 놓고 일축해버리면 아이는 학교 생활에서도 부정적이고 불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없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문제만 일으키고 반항하는 아이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실제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이 없는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언제나 그랬어. 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라고 단정합니다. 그 뒤에는 나는 주워온 거 아닐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수없이 많은 물음 끝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저도 아들과 대화가 끊겼던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2주 이상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저도 모르게 학원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마음 터놓을 것 없는 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자신을 몰라주는 엄마를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하루는 차에 탄 아들이 퉁명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반기지 않으니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아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물을 사와라, 선생님한테 네 잘못이라고 말해라 등 각종 심부름에 책임 전가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씩씩거리는 아들을 보며 순간 우리 아들에게도 감정의 소용돌이가 밀려왔구나.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이 아닌 그래도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라고 말한 것이죠. 아차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말에 큰 소리로 엄마는 내 마음을 왜 몰라?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공감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은 알았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왜 반갑지가 않고 대화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엄마, 저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어요. 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엄마, 저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는 제 편만 해주세요. 전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며 수없이 많은 사인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엄마 품 안에만 있던 아이는 사춘기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외칩니다. 엄마, 나는 크고 있어요. 엄마,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엄마, 나는 혼란스러워요. 엄마, 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예요. 엄마, 나는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 나는 이겨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모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중이지요. 힘든 과정을 오롯이 받아내며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아이를 엄마가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아이에게 엄격한 어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감정에 대응하지 말고 반응하자. 아이에게 감정의 파도가 치는 것 같을 때는 무조건 받아주어야 합니다. 불청객 같은 질풍노도의 감정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부모는 그 모습이 아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한테 들어왔다 다시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파도나 바람과 싸우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제 맘대로 안 돼요. 라며 울부짖는 아이의 말에 나를 세우며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만 드러나기에 엄마는 대처를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보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들어주세요. 함께 장단을 맞추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한 대 때려주지 그랬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친구는 문제가 있는 아이네. 엄마가 그 엄마 만나볼까? 라고 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엄마가 하는 그런 말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길 바라는 게 엄마의 속사정이겠지만 아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공감으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는 복잡하고 견디기 힘든 마음을 아이는 짜증이나 화로 표현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성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봐 주세요. 차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며 믿음을 보여줄 때 아이는 시간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를 견뎌내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를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세요. 이토록 다정한 엄마의 말 연습. X.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O. 걱정이 돼서 한 소린데 잔소리처럼 들렸나 보네. 물론 엄마는 너를 믿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X.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O. 땡땡이는 엄마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당연히 누구나 자신만의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 다르다는 건 틀린 건 아니니까 엄마도 네가 하는 방식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X. 너 지금 문 닫고 들어가면 다신 거실에 못 나올 줄 알아? O. 오늘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혹시 혼자 있고 싶은 거야? X. 그래도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O. 엄마가 땡땡이가 욕하는 걸 들으니 너무 속상했어. 화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건 좋아. 하지만 욕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해. 그리고 욕을 들은 상대방은 너를 존중하지 않게 돼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앞으로 화가 났을 때는 지금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화가 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어때?